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죠. 국내 소식 지난번에 아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오셔서 공항에서 환영식 하는데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이 사진? 이거 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대통령께서 제가 우산을 받치니까요,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순간에 뭐 비가 억수 있어서인가 사모님께서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우산을 받으셨죠. 자, 또 다음에 또 사진 보여드리죠. 오늘은 지난번에 불국사 갔다 왔죠. 갔다 온 얘기 이제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죄송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벤츠를 우리나라 1억 부 수출 기념으로 정지영 사장, 그 다음에 삼성 사장, 경희에너지 사장, 이렇게 해서 이 차를 한 대씩 들여오라고 할 때 벤츠 들여왔다고 그랬죠. 그때 삼성에 제가 방송할 때 이건희라고 그랬는데 이건희 아니라 이병철 회장입니다. 제가 그걸 잘못 알고, 이건희는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이죠. 네, 이병철 회장과 이제 정주영 회장과 설 사장과 이렇게 해서 세 대를 들여왔죠. 그 이름을 정정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통령께서 이제 첫째 임기가 63년도, 67년도 일기 하시고 5년 하시고, 그 다음에 68년부터 72년이 이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72년에서 이제 한 번만 더 하겠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찍어달라고 한 것이 이제 73년부터 77년까지죠. 그때 이제 마지막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 당선돼서 이제 제 3기 하신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요, 63년부터 67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5개년 계획에다가 뭐 박차를 가라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갖다 벌려놓으셨고 하셨는지 뭐 굉장했죠. 뭐 세멘트 공장에다 뭐 구두 건설에다 고속도로다 뭐 굉장했죠. 그때야 뭐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차관도, 우리나라 뭐 돈 빌려주니까 누가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차관을 일본에서 보상받아 가지고 고속도로 내고 있죠. 그랬더니 뭐 독일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광부가 나왔죠. 뭐 일부러 왜 나온 겁니까? 다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 참 희생하고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죠. 광부 나갈 때 보면요, 대학 졸업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직업이 없었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광부, 간호원, 그런 거는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도 빌려주고 여기저기서,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땐 돈 빌려준다는 나라가 이렇게커녕 다 외면을 했죠. 63년부터 67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68년 들어오고 72년은 이제 5년 계획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막 펄펄 날릴 때죠. 72년까지. 그런데 이제 그 70년부터 조금, 우리나라가 기웃득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 해일해진 거죠. 부정축제죠.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의 부정축제, 부정축제가 솔솔 일어나고 있을 때였었죠. 70년도부터요. 70년도부터 이제 72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죠. 원성이 높았는데 그것이 제가 청와대에서 뭐 바깥에서 일어나긴 잘 모르지만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각하를 모시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열심히 눈치를 봐더라도 조금 어수선할 때였었죠. 그건 뭐냐면 권력 다툼이죠. 민주주의가요. 정보 정치가 되면 민주주의가 끝나는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정보 정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그 높은 사람에 전함으로써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정보는 전부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국민의 원성, 바깥에 나가서 듣는 얘기 전혀 없고, 모두 그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에 의해서 정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정보 정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70년대 들어가서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죠. 대통령이 초기에는 하나와 하면 타고 내 마음대로 가죠. 수원가, 인천가, 저기 어디 뭐 어디가 가서 뭐 메고 하는데 이제 가셔서 이제 같이 농사신문과 앉아서 막걸리 마시면서 요새 어떻게 해요? 살기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뭐 부탁할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담화를 하시고 그랬는데 70년도 후반에 들어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나가시는 횟수도 적고 나가시려고 하더라도 정보 정치죠. 주위에서 못 가게 만든 거죠. 죄송합니다. 각각 지금 경호상 거기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에서 뭐 거기가 어때서 이걸 해가지고 각하로 하여금 내가 마음대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상태였죠. 그걸 갖다가 제가 단면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경제 잘 되느냐? 네, 잘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 백화점에 가서 모자 하나 사야겠다냐? 그게 미더파 백화점이요. 지금 롯데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 롯데를 모시러 가는데 미리 롯데 가서 백화점에 가서 모자 백화점에 미더파 백화점에 이제 직원에게 모자가 각각 쓰시고자 하는 모자를 거기다 쭉 지련해 놓고요. 이거 얼마냐? 그러면 1,000원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사전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백화점에 가니까 이제 올라가서 모자점에 가서 이제 모자를 이제 하나 이제 보니까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야, 참 싸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얘기가 들었죠. 그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하게 팔다리를 묶어 놓는 것이 정부 정치죠. 일어나려고 하면 그 묶어 놓은 팔을 풀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못 풀게끔 딱 막아가지고 자기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바운드리가 있죠. 그 이외에는 못 나가게끔 하는 것이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어떡하냐면 몸을 꼭꼭 묶어가지고 의자에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70년도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듯한 제가 필링을 가졌어요.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골프 치러 가시는 것도 좀 횟수가 줄어들고 나가시는 것도 좀 줄어들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제가 꼭 나가야 되잖아요. 수행경호과정이 뭐 하는 게 수행경호과정이에요? 대통령 모시고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모시고 못 나갈 때가 있었죠.
누가 모시고 나요? 박정규 혼자 대통령을 모시고 나가는 수가 있었죠. 그건 저는 모르죠. 제가 뭐 듣는 풍문이나 어떤 저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는 못해요.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기 전에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저나 사모님도 굉장히 불안하시죠. 수행경호과장이 대통령을 모시고 나가야 될 텐데 너는 여기 있어 하고 떨어뜨리고 대통령이 출타할 때는 사모님도 굉장히 불안하시죠. 박정희가 골프장이 끝나서 이제 가끔 이제 치는 사람과 같이 이제 그 점심술 하시죠. 그러면 꼭 술을 원해요. 그래 항상 술이 아주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이 취해서 들어오시게끔 하니까 저 사모님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월요일 날 때면 저한테 인터폰이 가끔 오죠. 사모님 부르신 인터폰이죠. 사모님 부르면 제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소응접실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죠. 어저께 골프 치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가끔가다 거짓말 하죠. 아, 사모님 저는 어저께 몸이 아파서 안 나갔습니다. 같이 동의 안 했습니다. 그럼 거짓말 시키는 거죠. 그럼 사모님이 수행경호과장이 대통령 갖다 놔두고 몸이 아프다고 안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풀이 하시는 거죠.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통령께 술만 권해가지고 만취가 돼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몸이 저렇게 지금 허약해지셨는데 그래도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대통령 생명을 책임지고 대통령 보호할 수 있겠느냐. 나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 화풀이 하시죠. 저한테 화풀이를 갖다 경호실장한테 못하잖아요. 대가리 큰 놈한테 어떻게 불러놓고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애꿎은 이제 저만 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신동관인데 신동관이 또 이 병신이니까요. 슬슬 피해요. 그럼 사모님이 한참 야단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죠. 이주원 과장이 무슨 책임 있겠습니까? 내가 화풀이 하는 거니까 그 이해해달라고. 그럼 저는 뭐 이해하죠. 사모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렇게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오죠. 나오면 제가 그걸 경호실장에 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청와대 본관에서 나와서 사무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가 무섭게 인터폰이 울리죠. 경호실장이 부르죠. 이정관에 올라와. 제가 올라가면요. 그 당시에도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장치되어 있었어요. 그 병원실에서 본관에 올라가서 걸어가는 동안에 그 사진이 뭐 쫙 찍혔어요, 그냥. 그래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오고 그 안에 대화 내용을 모르죠. 누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 다 알죠. 아, 이준이가 올라갔구나. 뭐로 올라갔을까? 이거죠. 그래서 딱 불러서 경찰이 저 본관에 왜 올라갔냐 하면 사모님이 불러서 올라갔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셔? 그럼 제가 박정기 앞에서 너가 대통령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냐? 대통령한테 술이나 권하고 그래서 그렇게 몸도 나빠졌는데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각각에서 사모님께서 가까이 이제 건강을 염려하셔서 지난번에 수도육군병원에서 진찰하시기 경우가 어떻게 했나 그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항상. 알았어.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겠어요? 계속되는 거죠. 저는 저대로 힘들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힘들고 대통령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정보원들의 정보정치 비서관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오늘 방송 이만하고 또 다음에 또 유명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 또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